전반적으로 개념과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책에 담았는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저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MZ세대는 어디에 또 왜 돈을 쓰는지, 그다음에 MZ세대가 바꾼 소비 문화는 대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MZ세대가 열광하고 좋아하는 성공하는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을지로예요. 서울 을지로고 이제 저희는 이제 힙지로라고 부르는데 힙하다라는 뜻과 을지로라는 뜻이 합쳐져서 요즘 젊은 층들이 을지로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뭐 을지로뿐 아니라 뭐 성수, 용리단길 되게 유명한 상권들이 많잖아요. 뜨고 지는 상권들도 때마다 다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유명 상권이 있으면 저희가 그 유명 상권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가게들이 을지로에 있다가 성수가 뜬다 그러면 또 성수로 갈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유명 상권보다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보통 저희가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다닐 때 그 상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게의 컨셉이나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게 되잖아요, 결국. 가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살까요? 네. 결국 본인의 취향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취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행복이에요. 내가 나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소비하거나 나의 취향을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일상 속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 가치관과 달라진 프리미엄 소비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왼쪽은 지금까지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오른쪽 오렌지 색깔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가치관인데요. 저희가 뭐 예전엔 가성비, 가심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가심비는 가격과의 마음심, 비교할 비. 이제 가격 대비해서 나의 만족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제품의 가격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플렉스처럼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외적 과시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내적 행복을 찾는 거죠. 나의 행복. 기준 자체가 상대방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기준 자체가 나 자신이 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빈도수 자체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가격을 레어하게 가끔 했다면 지금은 합리적인 프리미엄대 가격에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데일리하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화장실이나 뭐 어떤 카페나 뭐 호텔에 갔을 때 손 씻어본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뭘로 씻으시나요? 네. 비누로 씻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코로나 때부터 이제 항균 핸드워시를 쓰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핸드워시, 이제 이런 브랜드 제품에서 나온 핸드워시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솝이라는 브랜드, 넌픽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솝은 한국 매출만 따졌을 때 20년에 547억이었는데 21년에 914억, 86%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핸드워시나 핸드크림 쪽에 이제 특화된 브랜드인데, 그리고 넌픽션 같은 경우도 19년 11월에 런칭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손 씻을 때 예전에는 뭐 2, 3천 원짜리 비누를 썼다면 지금은 뭐 4만 원, 5만 원대 핸드워시도 기꺼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순간 그 일상에서의 나의 품격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또 지갑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엄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좀 힘들긴 한데 전반적으로 거의 10년에 걸쳐서는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생산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럭셔리 명품을 사면 좀 이렇게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프리미엄 소비는 럭셔리 명품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어 프리미엄한 제품을 내가 일상에서 잘 누릴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뭐 고급 소비, 명품 소비, 이제 프리미엄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도 좀 완화되었고 관대해졌고 이러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프리미엄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대별로 봤을 때 영앤리치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소비 고급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더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프리미엄 소비를 재정의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왜냐하면 단순히 고급이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제가 말하는 이 프리미엄 소비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팬시라는 영어 단어를 이 소비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해 왔는데 이 팬시는 영어 형용사로 멋지고 고급스러우며 질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문구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팬시는 MZ 세대가 주도하는 프리미엄 소비의 대중화, 다양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팬시를 책에서 4대 코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특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프리미엄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치가 아닌 나를 위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 현재의 소유인 가짐보다 미래를 위한 공존과 공생을 중시하는 바로 누림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실제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NFT 같은 가상세계도 넘나들면서 이러한 소비를 즐기고 있는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렇게 영앤 팬시라는 타겟을 만들어냈고 이 자체로 타겟팅이자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MZ 세대와 같은 특정 세대를 이제 구분하거나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MZ 세대 중에서도 이러한 팬시 취향을 가진 프리미엄 소비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공략해보자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특정 세대나 연령보다는 사람들을 공략을 할 때 취향과 가치로 구분을 해야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책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팬시 소비 4대 소비 코드가 있는데요. 특권보다 일상에서는 이제 제가 이 전체적으로 4대 코드에서 12가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MZ 세대들이 이 산업에 들어오면서 어, 소비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특권에서 일상 파트에서는 호텔, 골프, 와인에 대한 산업 얘기가 있고 사치에서 가치는 리셀, 명품 리셀, 향수, 홈 라이프 스타일, 가짐에서 누림은 비건 뷰티, 친환경 자동차, 골드 키즈, 1인 주거 문화, 그리고 실제에서 가상으로 파트에는 NFT, 메타버스와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씩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권에서 일상으로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젊은 층들이 골프 산업에 새로운 소비 주체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골프 같은 산업은 전형적으로 중장년층이 누리던 문화잖아요. 예전엔 20, 30대들이 사실 접근하기 힘들었고 비싸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아저씨들이 즐기는 문화 같아서 사실 들어가기 싫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이제 젊은 층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골프 산업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특히 이 골프웨어 패션 시장에 엄청난 새로운 바람이 불었죠. 기존에는 이제 중장년층 아저씨들이 이제 아재 문화가 이제 팽배해 있다 보니까 옷 자체도 기능성을 강조하고 모노톤의 골프웨어들이 많았다면
그래서 좀 단조롭고 이제 여성들이 입기에는 왠지 아저씨 취향, 아줌마 취향이었는데 새로운 뉴 럭셔리를 추구하는 뭐 지보라는 브랜드도 등장을 했고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젊은 층들이 입어야 되니까 스타일 자체도 좀 캐주얼화하고 그냥 옷 스타일 자체도 이제 예전에는 좀 너무나 전형적이었다면 훨씬 스타일도 다양화되고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MZ 세대가 골프라는 산업에 들어와서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바꿔놨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테니스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유입을 하고 있어서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도 골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귀족 스포츠로 이미지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중장년층들이 많이 운동을 하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유의 MZ 세대 특유의 인증샷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SNS 인증을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이런 문화들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 산업도 이 특권에서 일상으로 해서 이제 주목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와인도 기존에는 중장년층들이 많이 선호했고 젊은 층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힘들었고 또 접근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렵잖아요. 막 이름도 어렵고 뭐 보졸레 누보 주브레 샹벨땡 이름도 사실 다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에 이제 홈술 문화가 어우러져서 젊은 층들이 그런 편의점의 유통 채널이 이제 확대되기도 했고 와인 업계에서 좀 더 싼 가격에 와인을 내놓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틀방푸어가 있는데 이게 롯데 잠실에 있는 메가 와인 큐레이션 샵인데 500평 규모로 이렇게 테이스팅 탭 와인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예. 가 보셨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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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사례도 생길 정도로 이제 기업들도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부터 점점 이제 와인이 대중화되더니 이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서 와인을 완전히 대중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와인 또한 산업의 지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에서 가치로 팬시 소비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은 스니커즈를 온라인에서 이제 레플로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사고 저는 그냥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디자인 보고 예,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제 주위에 이제 20대 후반 친구 동생 30대 초반 회사 후배는 사더라고요. 그렇게. 예. 저는 사실 귀찮아서 그렇게 못 사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탁엑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중고 스니커즈를 전문으로 이제 사고 팔아요. 이제 스탁이라는 건 영어로 주식이란 뜻인데 중고 스니커즈가 진짜 주식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화가 2021년 1월 25일 2천만 원에 팔렸네요. 이렇게 팔린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고 스니커즈를 명품처럼 대우하는가? 예전에는 정말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명품처럼 대우했다면 나에게 중고 스니커즈가 중요하고 나의 취향의 중고 스니커즈라면 거기에도 이런 돈을 지불을 하는 게 이제 요즘 명예 팬시족들의 소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 부그즈 트랩 아시나요? 네. 좀 어렵죠, 발음도. 부그즈트가 번개장터의 줄임말이에요. 그 이니셜을 딴 이름이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그즈 트랩이 뭐지? 했는데, 이제 번개장터다. 그래서, 네이밍도 되게 독특하고 한번 여기를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중고거래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이제 변한 거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중고 사서 뭐 내가 사 왔다 그러면 좀 쟤 좀 막 쪼잔해 보여. 돈이 없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절약과 나눔을 상징하는 이제 대표 명사였는데 지금은 MZ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 버렸나요? 중고 산업을? 네, 바로 투자의 수단이고 중고 스니커즈 사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리셀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중고 거래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이 안 쓰는 걸 내가 쓰니까 친환경이죠. 쓰레기로 버리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어 이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는 새로운 쇼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제품이 한정판이었는데 그냥 일반 사이트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일반 매장에서 없는데 그럼 어디서 사겠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번개장터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번개장터의 지세대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치에서 가치로 이렇게 소비관이 이동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네, 번개장터 한번 써 보셔야겠네요. 네, 교수님. 그리고 이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예전에는 신분 상승의 욕구로 인해서 어떤 고급 제품을 썼고 타인의 시선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죠. 나도 좀 잘나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제 나 자신인 거죠. 남들이 뭘 사든 뭘 입든 그거보다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요즘 소비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짐에서 누림으로의 파트에서는 제가 비건 뷰티를 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비건 뷰티가 예전에만 한 10 년, 한 5년 전만 해도 되게 약간 마이너한 산업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비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비거니즘? 비건 화장품 하면 뭐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비건 화장품 시장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연 6% 성장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26조까지 갈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 콜마에서 이제 제조하는 비건 화장품 브랜드 수가 2020년 35개에서 2021년 235개라는 제가 통계를 봤어요. 예, 이게 진짜 대단한 데이터인 것 같고 이 성장률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비건 화장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화장품들이 비거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조격인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러쉬입니다. 러쉬는 1995년에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 어 그 당시에 아무도 동물 보호 뭐 이런 걸 외치지 않을 때 오롯이 이제 꿋꿋하게 그 비거니즘의 철학을 계속 가져간 브랜드고 한국에서도 이건 러시코리아 연간 실적이거든요. 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넘겨버렸네. 네. 이렇게 제가 가짐에서 누림으로의 파트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소유보다는 우리 MZ 세대 특히 이제 팬시 소비를 하는 이제 영앤 팬시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위한 누림, 공존, 공생을 위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거니즘이 있는 러쉬 화장품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를 선호한다든지 뭐 파타고니아, 프라이탁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ESG 브랜드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있는 러쉬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읽어보시면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실제에서 가상으로 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오픈런이 열린다라고 이제 포스터를 적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NFT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명품 샤넬 가방 뭐 사러 이제 백화점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일찍 가서 서 있을 만큼 제가 부지런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실은 저는 이제 디지털 오픈런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뭔가 NFT 한정판을 이제 어디서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다 매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최근에 작년 신세계에서 푸빌라 캐릭터 아시나요? 푸빌라? 푸빌라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 캐릭터인데 이 푸빌라 NFT를 1만 개인가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분 안에 매진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이 NFT를 가지면 근데 기존에 이제 NFT는 사실 가상에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NFT 아트 그림을 사도
내가 PC에서 보거나 내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그냥 올려놓거나 뭐 그렇게 이제 온라인상 가상에서만 봤는데 여기 이제 신세계의 이 푸빌라 이제 멤버십 NFT는 좀 특이한 게 실제 신세계 백화점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VIP 퍼스트 라운지에 가서 뭐 음료를 마신다든지 뭐 백화점에서 살 때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혜택과 이제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더 이제 이걸 젊은 층들이 반응을 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아래는 이제 롯데 캐릭터인데 벨리곰도 이제 NFT를 이 신세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 판매를 했었어요. 이것도 또 완판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NFT도 항상 이제 한정판으로 또 마케팅을 많이 하고 실제 NFT가 이제 희소성 있게 한정판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PFP라고 해서 프로필 NFT 픽처 그게 이제 NFT로 발행된 이제 이미지를 사면 내가 뭐 SNS 채널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나의 그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계정할 때 보통 내 사진을 올리거나 어디서 무료로 다운받은 이미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PFP 그림을 사람들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사서 자기의 이제 프로필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필도 이렇게 돈을 들이는 이제 프리미엄 소비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재미있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팬시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코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이제 어떻게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몇 분 얘기했죠? 제가 아까 시계를 못 봤는데 한 25분 얘기했나요? 네. 아, 더? 30분 넘었나요?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성공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 책의 제목이 팬시 취향을 삽니다잖아요. 네. 취향을 사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의 미래는 나를 위한 1%의 취향과 경험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1%라는 얘기는 그냥 상위 1%라는 얘기가 아니고 초세분화하는 얘기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취향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한 명이라도 만족시키겠다, 100명을 만족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좁혀서 가다 보면 그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소주 얘기를 사례를 들어볼게요. 원소주 드셔보신 분들도 있나요? 그랬나요? 네. 원소주 오리지널이 있죠. 원소주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데 이게 하루에 2,000병만 살 수 있어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저도 못 사봤는데 지금 GS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제 편의점용으로 좀 대량 생산해서 파는 거고 오리지널은 2,000병만 이제 사이트에서 살 수 있고 가격이 14,9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주는 편의점에서 한 1,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0만 명이 원하는데 2,000병밖에 못 산다. 희소성 때문에. 그럼 1%가 사는 거고. 그러면 이 원소주 오리지널은 그 1%의 취향을 사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2,000병 곱하기 14,900원 하는 것과 일반 소주를 하루 2만 병을 꼭 팔아서 이제 객단가가 1,460원인데 두 개를 곱하면 거의 동일한 매출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이제 프리미엄 제품 좀 더 값어치가 있고 사람들이 프리미엄하다고 느끼는 제품들은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고객분들은 좀 더 매니아적인 특성이 있어서 좀 더 열광하는 거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근데 일반 소주인 경우는 좀 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처음처럼 더 마셨다가 뭐도 마셨다가 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조금 더 특화하고 팬시 브랜드 전략을 쓰면 조금 더 이제 뾰족하게 시장을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팬시 브랜드 전략은 총 5개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연결, 자극, 탐험, 선망 이
5대 전략을 제가 책에 써놨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이 발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발견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이제 팬시 브랜드, 팬시 소비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브랜드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꼭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10,000원짜리 제품도 프리미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I hate Monday라는 양말인데요. 여러분은 양말을 얼마 주고 사세요? 저도 양말을 크게 비싸게 주고 사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냥 번들로 된 걸 잘 샀는데 그게 보통 한 컬레 따져보면은 삭스어필 양말 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보통 한 2-3천 원? 또 싸면 1,000원인데 이 I hate Monday는 거의 10,000원이거든요. 양말 한 켤레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가로 많이 나와 있는 이제 양말 시장에 이 I hate Monday나 뭐 또 몇 가지 이제 그런 프리미엄 양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제 파고든 거죠. 그래서 이 I hate Monday는 이제 뭐 갤럭시라든지 다양한 기업과 콜라보를 하면서 예, 지금 많이 성장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수세미인데요. 밀레마라는 수세미인데 보통 수세미도 사실 저희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500원, 1,000원 하는데 이 수세미는 한 장에 한 4-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주부들이 되게 친환경이고 뭐 디자인도 예뻐서 잘 닦인다. 그래서 또 나름 네, 프리미엄 수세미로 소문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도 타월인데요. 타월은 사실 저도 사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냥 판촉물로 워낙 많이 받으니까 별로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굳이 돈을 내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TWB라는 타월도 거의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발견을 할 거냐, 이거는 새로운 고객을 찾을 때는 그 사람의 단순한 필요성을 채워주기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욕망을 찾아내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수준 높은 일상을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회를 발견하고 연결하여 소비자를 자극하고 그 브랜드를 탐험하게 해라. 그래야 선망받는 브랜드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팬시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소비자 마음속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마음속에 상위 1%, 그 다음에 초세분화된 1%, 그 다음에 매출 상위 1%가 되는 그러한 상위 1%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돌출감입니다. 돌출감은 존재감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돌출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뾰족하고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들의 취향과 그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자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나다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나다운 브랜드를 만들고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다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바로 팬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미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